솔직히 부동산은 떨어질 때 돈을 벌어야 이제 진짜 고수잖아요. 이제 오를 때는 막말로 막 개집도 오르니까 그때는 막 개나 소나 다 이제 고수라고 하니까요. 50여 명의 건물주를 키운 제가 오늘은 부동산 찐 고수들은 가격이 떨어질 때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파트로 그냥 존버하겠다 뭐 이런 분들은 일단 안 보셔도 돼요. 안녕하세요. 직장인에서 서울 건물 5개 짓고 있는 황금돼지 송영환입니다. 제가 서울에서 건물 5개 짓게 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, 솔직히 부동산 찐 고수들은 지금 이렇게 부동산이 떨어질 때 돈을 번다는 거예요. 자, 오늘은 건물주들만 안다는 하락장일 때 부동산 투자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. 아니, 지금 부동산이 기회면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. 자, 첫 번째가 만약에 주식 계좌에 3천만 원이 있는데 그걸 다 팔고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게 맞냐? 이제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거는 사실 언제나 옳아요. 근데 갈아탄다고 해서 주식을 포기하지는 말라 이거예요. 갈아타는 게 아니고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는 게 맞다 이거죠. 이제 갈아타기 여부는 내가 얼마나 공부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내가 더 잘 아는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주식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회사를 이루고 그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사실 무너질 수 있어요. 뭐 최근에 이제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만 났을 때 한 방에 이제 가는 거 보셨잖아요. 근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무생물인 땅 그 자체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적화통일이 되거나 막 국가가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꾸준히 이제 상승한다는 거죠. 자, 그러면 두 번째, 자 10년 만에 지금 하락장인데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 뭐 인생 역전을 위해 이제 뭘 준비해야 되냐? 자, 첫 번째는 일단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. 앞으로 계속 하락하지는 않을 거예요. 이제 다만 언제 다시 반등할지는 그걸 아는 건 사실 이제 신의 영역이거든요. 이제 다만 이제 이럴 때일수록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이제 기회를 엿봐야 된다는 거죠. 뭐 상승장일 때 뭐 남들 다 돈 벌고 나서 그제서야 여러분들 뭐 늦었다고 투덜대는 거 언제까지 뭐 그렇게 하실 거예요. IMF나 이제 리먼 사태 때 이제 많은 실직자가 생기고 막 기업도 부도가 났는데 그때 공부하면서 버틴 사람은 큰 돈을 벌었거든요. 이제 언제나 사실 기회는 다시 온다는 거죠. 이제 두 번째는 투자금, 즉 현찰을 준비하셔야 돼요. 기회가 왔을 때 실행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사실 돈이 필요하거든요. 지금 월급 차곡차곡 모아서 총알을 세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솔직히 그거 모아봐야 사실 뭐 비비탄 아니에요? 근로소득을 절약해서 모으는 거는 뭐 솔직히 좀 한계가 있어요. 비비탄 말고 우리가 대포를 준비해야 되는데 대포는 결국에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서만 만들 수가 있어요.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소득을 늘리려고 할 것이고, 투자를 하는 사람은 하락장일 때도 가능한 투자를 통해서 투자금을 계속 이제 불려놔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뭐 경매장에 가면은 경쟁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.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럴 때 경매장에 가서 좀 좋은 물건을 좀 싸게 받아서 뭐 제값에만 팔아도 좀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해볼 수 있는 겁니다. 자, 세 번째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무기를 준비해야 돼요. 상승장일 때는 솔직히 뭐 계집도 오르고 공부를 안 해도 아무거나 사도 막 오를 때는 막 그렇게 돈 번 사람들이 막 고수인 줄 알아요, 자기가. 근데 이때는 부동산 강사들도 막 엄청나게 늘어나요. 막 내가 막 몇천만 원으로 막 수십억 자산가가 됐다. 나도 그 중에 하나지만.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락장에는 조용히 다 들어가거든요. 그러니까 부동산은 상승, 하락 시기를 맞추는 게 고수가 아니고 그냥 그건 사실 점쟁이거나 그냥 사기꾼이에요.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.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를 키워서 최대한 현실성 있는 예측을 하는 게 맞는 거고, 하락장일 때는 리스크 없이 대비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상승장일 때 그거를 극대화하는 게 이제 진짜 고수인 거죠. 그리고 진짜 고수는 하락장일 때도 나름의 수익을 계속 창출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에서는 경매랑 디벨롭이 있는데, 이거는 사실 하락장일 때 하방 지지선이 있어요. 그래서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고, 물론 상승장일 때는 상방선이 없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이때는 사실은 뭐 개나 소나 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. 조만간 인생 역전의 기회가 있다는데 그 조만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, 시장 전망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모른다니까요.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은 뭐 아파트값 언제 오르는 거 같냐, 난 아파트 잘 몰라요.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꼬르 아파트라는 그 등식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제가 이걸 모르는 거는 제가 실력이 없어서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,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 것 같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사실은 다 예측일 뿐이지 확실하게 말하는 분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부동산에 꼭 투자하세요 라고 할 때 어디 부동산에 투자할 거냐?
이제 지역으로 치면은 일단은 어려울수록 중심지에 투자를 해야겠죠. 일본도 뭐 잃어버린 30년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도쿄는 건재하거든요. 금리 인상, 국제 정세, 뭐 인구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수요 공급 측면에서 가장 확실한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상품으로 보게 되면 아파트는 솔직히 이제 너무 비싸니까 이제 노후 빌라나 이제 단독주택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, 아까 제가 강조했던 중심지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이겠죠. 서울은 전부 이제 사실 재개발 예정지라고 봐도 돼요. 최근에 수강생분 중에 신축을 하려고 땅을 샀는데 그게 뭐 재개발이 되거나 이제 모아주택으로 되면서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뀐 사례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서울 안에서도 각 지자체별로 지금 땅값이나 분양가나 빌라 시세 이런 것들이 요즘 흐름이나 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카페로 오셔가지고 좀 자료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